지난번에 그 이제 게임 박람회 지스타 갔다가 넥슨 무슨 부스에서 게임 장치 부스에서 이제 봤었는데요. 이게 구글 카드보드라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오큘러스나 이런 그런 어떤 뭐 3D나 VR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아주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오큘러스는 특이하게 뭐 다른 전자적인 장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화면상에 3D를 구현할 때는 뭐 화면 두 개 좌측 우측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면서 3D를 구현하는 거고, 뭐 VR 같은 경우는 VR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방향 돌리는 쪽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근데 오큘러스를 구입하려면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가 들어있고 뭐 렌즈가 들어있고 이제 각이 들어있고 하니까 가격이 한 1, 20만 원대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엔 그러니까 전에는 스마트폰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무래도 3D 이제 그래픽을 구현한다는 건 이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소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 서로 다른 화면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만한 화면의 해상도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럼 3D로 구현할 때는 절반을 쪼개니까 500, 500이 돼버리면서 화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막 점이 보일 정도로. 근데 얘도 지금 해보니까 제가 이걸 해본 게 이제 LG G2인데요. LG G2 같은 경우는 지금 1920, 1080인가? 1920, 900인가? 아무튼 그렇게 낮은 해상도는 아니에요. PPI로 따졌을 때 400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그 고화질 해상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얘로 봤을 때 이제 반을 쪼개버리니까 해상도가 1000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24 해상도라는 게 그렇게 높은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안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그 도트가 보일 정도로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면이 아예 크거나 크기 자체가 아예 크거나 아니면 크기가 한 5인치 정도 되는 스마트폰이라면 해상도가 그거의 한 2배 정도? 한 4000, 3000 정도? 한 4000, 2000 이렇게 한 4000은 넘어가야 그걸 쪼개있을 때 2000 정도가 되니까 도트가 안 보이는 화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큘러스도 해상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써보진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 같으면 스마트폰 해상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 사양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3D로 구현할 때 영상을 좌우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뭐 돌리는데 약간 뭐 버벅인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지금 스마트폰들은 이게 LG G2 같은 경우도 2년 전 사양인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이라기보다는 한 2년, 1, 2년 전 스마트폰들은 사양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구현한다 그래서 오큘러스보다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큘러스는 그걸 지원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는 거고, 얘는 구글 카드보드는 이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긴 있겠지만 오큘러스만큼 다양하진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게임사 같은 데서도 뭐 오큘러스에서 제휴해가지고 그 제대로 지원하는 그런 게임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요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2,500원인가? 택배비까지 해서 5,000원이고요. 택배비랑 물건값이랑 비슷하더라고. 2,000원인가 2,500원인가 그러는데, 가끔 보면 이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 막 5,000원, 6,000원에. 근데 요런 것도 있고, 뭐 검정색 종이를 써가지고 또한 몇천 원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오큘러스처럼 플라스틱 케이스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안에 디스플레이 장치는 빠져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구글 카드보드가. 가격이 한 3, 4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디스플레이 장치도 없고 똑같은 뭐 이런 그냥 렌즈에 플라스틱 각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3, 4만 원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장사성인 것 같고, 그게 뭐 한 만 원 정도 한다면 구입해 보겠지만 굳이 그거를 3, 4만 원 준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아니니까. 이게 경험에 달린 거는 렌즈나 이런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를 어차피 스마트폰을 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이 뭐 아무리 좋고 막 금속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사용자 경험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얘를 처음에 구입하니까 이렇게 렌즈 부분이 있는 종이가 있고요. 이건 지금 아예 조립이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에는 여기가 이제 세 겹으로 돼가지고 이 안에 플라스틱 렌즈를 넣고 얘를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걸칠 수 있게 만드는 간단한 구조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이 처음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접어야 되지?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접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뭐 잠깐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여기에 여기 지금 뜯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뜯는 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뜯어버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 접기의 기본은 그렇듯이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건 잘라주는 거고 직선으로 돼 있는 건 접어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홈이 다 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게 돼 있지 반대 방향으로는 잘 안 접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선을 일단 뜯어주고요. 이렇게 두 장을 여기서 뜯어주고, 얘는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는 필요가 없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건 구멍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카메라 위치거든요. 카메라 위치인데 여기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었을 때 카메라로 보는 영상을 갖다가 바로 3D로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런 용도가 아닐까, 아니면 3D 촬영하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찍는다든가 할 때 뭐 그런 역할이 아닐까 하면서 여기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벨로크 찍찍이로 붙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립을 이렇게 네모나게 한 다음에 이 위에다 스마트폰 고정할 때 쓰는 벨로크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뜯었던 이거는 이 가운데 이제 영상이 절반으로 쪼개 가지고 들어오면서 왼쪽과 오른쪽 영상의 약간 차이를 이용해서 3D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 여기 가운데 칸막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로 좌노안이 이렇게 옆으로 엿보이지 않게.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여기 보이는 이 렌즈 크기로 봤을 때 그렇게 넓은 화면이 보이는 건 아니라 상당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거 없어도 뭐 그렇게 지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보면, 조립 일할 것도 없죠 사실은. 얘를 이렇게 3단으로 접어서 안에다 렌즈만 껴주면, 이게 뭐 볼록 렌즈라서 앞뒤가 없으니까요, 그냥 안에다 껴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겠죠. 딱 껴주고, 이게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맞는데 얘를 접고 얘를 뜯는 게 아닌가 본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아닌데,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얘를 이대로 접으면,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이대로 접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오게,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꽂을 수가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걸 뜯는 게 아니었네요. 저는 점선이라 그냥 뜯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도 이게 이상한데 잘 안 되는데 해가지고 뜯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붙어서 고정이 되니까 고정도 더 잘 되고 그런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설명서가 좀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저는 그냥 이제 뜯어버려가지고, 얘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대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접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접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이렇게 딱 붙어있게 하는 역할이네요. 왜 보니까 여기에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니까 얘를 접어서 여기다 붙이고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다 꽂아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다른 데는 다 실선이고 여기만 점선이길래 그냥 찢어버렸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거 어떡하죠? 테이프로 다시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붙이고 해야겠어요. 자, 원래대로 다시 붙여서 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로 붙였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걸 뜯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양면 테이프랑 접착을 해주고요. 이쪽을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세워주면 가운데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어쩐지 이걸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니까 이게 참 고정이 약간 안 되고 약간 덜렁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비밀이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 양면 테이프를 뜯어주고요. 제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가 이제 접착이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세우면 가운데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띄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안에서 조금 덜렁거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면 딱 되는 거였네요. 너무 쉬워서 설명서를 안 넣어놨는데
그 쉬운 수준을 넘어가니까요. 이쪽을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도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뭔가 좀 구조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구글에서 디자인만 하고, 물론 다른 뭐 중소기업 업체에서 그냥 종이 박스로 만들어서 파는 거겠지만, 물론 종이 박스 치고 2,000원이기 때문에 싸진 않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뭔가 새로운 장치처럼 광고하고 비싸게 파는 데도 있긴 한데, 사실 2,000원도 비싸죠. 한 500원 정도만 해도 뭐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건 뭐 좌우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면 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홈이 있는데, 여기도 홈이 있죠. 이 홈하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지게 미래를 들여다보세요가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다 맞추고, 옆에 여기 구멍들도 고정이 딱 되게 잘 맞추고요. 이렇게, 어이구, 뭔가 점점 맞추고, 여기를 미리 맞춰놔야겠는데,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에요. 뭔가 딱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를 미리 맞추고, 홈을 맞추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고, 딱 모양을 맞춘 다음에 이 밑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됐네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옆에를 양면 테이프죠. 이 부분을 그냥 붙여주면 이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돼도 뭐 망했어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붙여주면 끝나죠. 여기 홈마다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홈만 제대로 맞춰주면 되고, 밑에 홈이 안 들어갔네요. 여기도 들어가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앞에다 스마트폰을 끼는 거고, 이렇게 덮으면 구글 카드보드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NFC 태그도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너무 비싸요. NFC 태그 그냥 스티커인데 1,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2,000원, 3,000원 파는 데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구입한 데는 뭐 괜찮은, 양심적으로 가격을 파는 건지 저렴해서 그냥 사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뭐 안드로이드 폰은 이 뒤쪽에 이제 NFC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센서라 그래야 되나, 그게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그 얇은 NFC 태그를 그냥 갖다 대면, 뭔가 얘가 고유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동작 같은 걸 미리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뭐 만약에 전화 어플을 실행하는 걸 입력을 해놓으면 태그를 갖다 대면 전화 어플이 실행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여기다 어떤 뭐 정보를 기록해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명함 같은 기록을 해가지고 얘를 그냥 스마트폰 뒤에다 대면 그 주소록 어플이 뜨면서 자기 명함 정보가 입력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도 요즘엔 그 NFC 태그가 내장이 돼 있죠, 안쪽에. 어떤 도난 방지 역할을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상당히 근거리 같던데 말이죠. 도난 방지는 다른 칩인지 모르겠지만 RFID일까요? RFID나 뭐 이런 걸지 모르는데, 또 NFC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넣었을 때 NFC 태그에다가 그 어떤 그 3D 어플이나 VR 어플 실행되게 입력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글 카드보드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옆에 이게 하나가 있네요. 옆에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게 여기 붙는 이유는 이 안쪽에 이제 자석이 하나 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석이 그냥 붙는 건데, 저도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마트폰을 여기다 놓고 그 스마트폰 이 옆면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해보면 뭐 어플이 실행된다던가 뭐 그 아무튼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옆에다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버튼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그냥 자석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지금 이 옆면인데요. 이 옆면에다가 이렇게 자석 갖다가 이렇게 해보면 뭔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건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별건 아닌 거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구글 카드보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껴주고 얘를 닫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스마트폰이 디스플레이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 실행하고, 얘를 하면은 뭔가 그 메뉴를 선택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얘가 마우스로 치면은 뭔가 클릭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3D 영상 같은 경우는 좌, 우한 나눠가지고 화면이 분리돼서 들어오니까 3D가 되는 거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이로 센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돌리는 대로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갈 수 있게, 화면이 이렇게 뭐 좌우로 돌리면 좌우로 화면이 돌아가는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라서 뭐 이게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3D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D VR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라고 딱히 설명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VR은 굳이 이 장치가 없어도 그냥 단일 화면으로 해가지고 VR 뭐 가상 공간 체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좌한 우한 영상으로 또 나눠가지고 3D로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게 요건 거죠. 이제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뭐 오큘러스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러나 보던데, 어플 찾아보니까 뭐 게임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영상 같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도 좀 신기하긴 한 게, 그냥 3D 영상이 아니고 거기다 이제 VR이 접목돼가지고 3D에 내가 이걸 돌리는 대로 왼쪽 오른쪽 뭐 360도 공간을 전체 볼 수 있는 건가요?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360도 무슨 뷰 해가지고 특정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해야겠죠. 어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구글 이제 카드보드로 검색을 하면요, 구글에서 만든 카드보드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여기 보면 이제 구글 카드보드 종이 박스로 된 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어플을 설치하면 얘가 이제 다른 그 카드보드용 3D VR 어플을 인식해가지고 그냥 목록만 이렇게 쭉 빼주는 식이고, 여기서 다른 어플들을 찾는 거를 조금 도와주는 뭐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실행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뭐 VR 가상 체험 어플 같은 거를 리스트 보여주고 그쪽으로 연결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단 이걸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뭐 VR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구글 카드보드도 나오고, 이제 이름에 VR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3D VR이 되는 거죠, 일종의. 가지고 롤러코스터나 뭐 인시디어스나 뭐 여러 가지 어플이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고, 이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마크가 돼 있고, 구글 카드보드 모양의 그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도쿄 VR 카드가 있네요. 카드보드가 있네요.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VR 카드보드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받으면서 해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배경을 즐기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몇 개 해보고 나면 살짝 질리긴 하더라고요. 뭐 게임처럼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게임도 이제 조금 단순하긴 하고요. 뭐 보는 방향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조작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아주 막 다양하진 않다는 거. 그래도 이제 제가 받아본 그 VR 어플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해봤더니 좀 신기하긴 해요. 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카드보드 디자인 랩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카드보드를 이용한 3D VR 어플을 만드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걸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뭐 노스페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VR도 있고, 뭐 인시디어스 약간 그 공포 게임처럼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다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받고, 뭐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 어플을 실행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좌한 우한이 서로 다른 영상이 되니까,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하면 근접한 거리에서 왼쪽 오른쪽 영상을 보게 되니까 3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휴대폰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그 센서 인식해 가지고 뭐 왼쪽 배경을 본다거나 오른쪽 배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VR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기 이제 플라스틱 렌즈가, 돋보기 렌즈가 있어 가지고 가까운 데를 볼 수 있게. 여기서 지금 탭으로 하지만 구글 카드보드에서는 이 옆에 있는 이 자석으로 여기서 자석을 딸깍딸깍 하면은 그게 이제 클릭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노스페이스 영상인데요, 이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돌리면 왼쪽 오른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상 공간 체험하는 것처럼. 근데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냥 VR이었다면 조금 감흥이 덜했을 텐데 거기다가 좌한 우한 나눠진 3D VR이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전에도 뭐 이미 스마트폰 초기에도 뭐 VR 이용한 가상 공간 뭐 지도라던가 이런 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3D로 보니까 조금 새롭기도 하고, 아마 미래에는 뭐 만약에 뭐 영화를 본다 그러면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는데 막 이런 3D VR로 해가지고 그 영화 안에서 막 체험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3D가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걸 이제 찍으려면 쉽진 않겠죠. 360도를 전부 다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 찍어가지고 이어 붙여야 되니까 그냥 3D도 카메라가 2대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2배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VR까지 하려면 위아래 뭐 상하 좌우 해가지고 360도를 다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구입한 여기 NFC 태그를 갖다가 이 뒤에다 이제 붙이고, 그 NFC 태그에다 쓸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럼 뭐 NFC 토글이나 이런 걸로 NFC로 검색을 해보면 뭐 NFC 토글인가? 그런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저 NFC 태그에다가 내가 실행하고 싶은 어플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텍스트나 뭐 명함 뭐 이런 데이터를 기록한다든가,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NFC를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인식을 하니까요. 뒤쪽에 이제 그 케이스에 NFC 그 인식 센서인가 아무튼 그런 게 붙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유료 어플에서는 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하는데, 어차피 지원하는 어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료까지는 쓸 필요 없고, 그냥 프리 버전에서 뭐 간단하게 이 태그를 댔을 때 어떤 어플이 실행되는지 이 정도 입력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어플, 아무튼 그러긴 한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은데, 생각해보면 이제 NFC 태그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라면 뭐 방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책상에 놔두고 그냥 NFC 태그를 딱 댔을 때 밖에서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NFC 태그를 댔을 때 와이파이를 켜고 뭐 인터넷 창을 열어서 뭐 뉴스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작업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을 켜고 끄는 것까지 NFC에다 정보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잘못 활용하면 또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까지 입력이 가능하니까 뭐 가게 같은 데서는 입구에다가 이 NFC 태그 하나 붙여놓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여기다가 와이파이 연결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놓으면 들어오는 손님들이 여기다가 딱 대가지고 바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역할 정도로 쓰면은 잘 쓰면 괜찮을 것 같고, 굳이 없어도 지금 이 구글 카드보드를 경험하는 데는 굳이 없어도 될 만한 뭐 그런 건데요. 일단 카드보드에 스마트폰을 넣고 안쪽에서 이제 어플이 실행되고 있고 왼쪽 오른쪽 화면이 따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양쪽 양안으로 보면 그 이미지가 왼쪽 오른쪽이 약간 그 시각 차가 있기 때문에 3D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요. 뭐 카메라로 그걸 담을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화질이 떨어져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가까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안에 도트가 보일 정도로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PPI가 400 정도면 스마트폰 치고 낮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300, 200 이 정도 하다가 요 근래에 이제 한 400 정도 나오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PPI가 400 정도면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지금 화면을 절반으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선명한 화면을 보려면 PPI가 한 8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거의 한 해상도가 한 4배 정도는 나와야 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일단 주변 이런 식으로 지금 가상공간 상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근데 이게 3D로 보면 되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뭐 어플이 잘 돼 있으면 재밌기도 한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절벽 오르는 사람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미지로 보면 좀 감흥이 덜하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 이게 3D로 이제 절벽으로 보이니까 조금 아찔하기도 하고. 근데 게임보다 지금 이 노스페이스 어플 이거 영상이 좀 잘 찍혀 있어가지고 얘가 좀 재밌더라고요. 3D 게임 뭐 롤러코스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다른 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 어플인데 요거 은근히 좀 실감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고, 여기 보는 방향이 조준점이 돼가지고 작동을 하는 건데, 그 막대기로 가져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클릭을 하는 거고요. 얘가 지금 롤러코스터는 올라가는데 좌우를 다 볼 수가 있죠. 좌우 왼쪽 뭐 이렇게 뒤에도 볼 수가 있고, 360도를 다 가상 체험할 수 있는 VR에다가 양쪽이 다른 3D 이미지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올라갔다가 특히 내려올 때 뭐 그 체감이 꼭 진짜 체험하는 것처럼 약간 그 롤러코스터 탔을 때 위에서 내려올 때 뭔가 붕 뜨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이게 은근히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래갖고 좌우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뭐 이게 다긴 하죠 사실은. 게임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한데, 이 보는 방향을 조준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조작감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요. 그냥 가상 체험이고 360도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그거는 장점이긴 한데, 게임을 직접 해보니까 좀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일어서서 이제 화면을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흠이라면 이게 지금 양안의 그 시각차를 이용한 3D로 구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청이든 뭐 평광이든 뭐 상관없이 이런 3D로 양안을 별도로 보는 것들이 좀 눈이 금방 필요해져요. 근데 얘도 역시 그대로 색감을 보긴 하지만 양안 우한 시각차를 이용한 3D 구현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사용하다 보면 약간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조금 눈의 피로가 금방 오는 편이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즐길 수는 없지만, 오큘러스랑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뭐 오큘러스를 굳이 1, 20만원 주고 거기에 맞는 어플 좀 사용해 보다가 뭐 실망하느니 뭐 간접적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체험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큘러스도 이 정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뭐 기능성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폰이 고사양으로 오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 거죠. 네, 뭐 오큘러스 전용 어플이 있고 뭐 게임이 있고 하니까 뭐 더 좋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굳이 오큘러스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져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상으로 구글 카드보드를 직접 어플을 실행해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카드보드를 즐기는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면 360도 비디오 이런 샵 태그로 되어 있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구글에서 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그 360도 뷰로 찍은 영상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뭐 스카이 다이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영상들도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가능성도 좀 보이고, 앞으로는 영화도 이렇게 감상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물론 좀 피곤하고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막 좌우로 돌고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의자보다는 뭐 거의 약간 노래방처럼 그 공간에 이렇게 한 몇 명 들어가서 뭐 이런 구글 카드보드나 오큘러스를 착용하고 그 영화를 뭐 감상하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디스플레이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고해상도가 가야지 영화 정도를 즐길 수 있는 화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있는 영상들도 보면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카메라 같은 걸 한번 구입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얘가 이제 그냥 VR로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VR 영상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구글 카드보드에서는 이걸 3D로 또 즐길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카드보드 마크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양안으로 분리된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3D로 즐길 수가 있고, 또 화질이 좋다 보니까 이런 VR로 구현된 3D로 구현된 그런 어플들은 3D 자체의 그 어떤 해상도나 뭐 이미지 화질도 있고, 그 프레임이 아무래도 3D를 이렇게 렌더링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양도 있고 해서 그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좀 끊기는 면이. 근데 이거는 그냥 영상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면 뭐 좌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좌우 해가지고 VR로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좀 실감나게 잘 해놓긴 했더라고요. 아주 얘를 다시 이제 뒤로 가서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직접 보면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주 많진 않고 근데 보고 있으면 좀 재밌긴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요 유튜브에서 360 비디오 채널에서 추가로 영상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어플들을 받는 거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튼 구글 360 비디오 채널에서 VR 관련된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참. 그리고 얘가 이제 같이 파는 머리끈이 있어요. 머리끈이 보통 한 1,000원 정도에 팔던데 그 벨로크 찍찍이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뭐 저 별거 있겠어 하고 안 샀는데 뭐 비싸게 파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써보니까 이걸 손으로 들고 뭐 잠깐 즐기긴 괜찮은데 조금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기 헤드 랜턴에 붙어있던 줄을 떼가지고 찍찍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지금 핀으로 호치켓으로 찍었고요. 이 찍찍이는 다이소 가니까 그냥 찍찍이 그 한 쌍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찍찍이를 또 팔더라고요. 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뭐 리모컨도 벽에다 붙이고 할 때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찍찍이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된 건데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팔더라고요. 한 20cm, 30cm 들어있나? 원하는 만큼 잘라가지고 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여기다가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QR코드가 그 구글 카드보드 어플에서 이 카드보드를 인식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리면 좀 안 될 것 같고 앞면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하나, 중간에다 하나 붙여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옆면에다가 하나 더 붙여줘야겠죠. 옆면에가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여야겠네. 왜냐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다 스마트폰을 넣어보니까 이 옆에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다 보면 흘러내려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수도 있겠던데, 여기를 끈으로 잡아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 전면에다 한번 붙여봐야겠네요. 끈이 짧을 수도 있는데 짧은 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고,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위쪽 머리끈이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머리끈이 짧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다 붙이면 이 정도면 늘어나니까 상관없겠네요. 거기다 붙여도. 나머지 하나도 그 위치에 붙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다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중에 뭐 알맞게 자르던가 아니면 그냥 쓰던가 해가지고 머리끈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그 찍찍이 구입한 것보다 더 완벽한 머리끈이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로 이제 머리에 착용을 하고 360도 돌면서 VR을 열심히 즐기면 되겠죠. 이상 구글 카드보드에 머리끈까지 장착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봤습니다.